중간에 그 사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를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상태에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이다. 뭐 토지라고 합시다. 그냥. 매매했고요.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인도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등기부상으로는 갑소유 등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사건이거든요. 을은 이 토지를 대금 다 지급하고 지금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은 이 토지를 병에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하고 대금 다 받고 인도까지 해줬어요. 이 사람 아직 등기도 안 했습니다. 자, 갑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전전 매도 되나요? 순차 양도하고 되시나요? 아, 안 된다 지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이 사건이 그 대부분 판례까지도 있고요. 사법시험도 시험 나오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대여섯 번 이상 시험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놔야 돼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토지든 건물이든 뭐 가서 부동산 토지해도 되고 건물해도 되고 상관없어. 건물로 바꿀까요? 건물로 해도 상관없어요. 갑의 아파트인데 돈 다 받고 을이 들어와 살고 있다. 등기는 안 했다 아직은. 근데 또 병한테 팔고 이사 나갔다. 뭐 그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소유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등기가 안 했죠. 그렇지.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 병은 등기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 없어요. 등기 안 했잖아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돈 누가 받고 뭐 누가 들어와 살고 있든 간에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소유자 누굽니까? 그렇지. 그게 시험 나온 거라고요. 갑소유란 말이에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반환 청구했던 사건이 있어요. 내놔라고.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했던 사건이 있어요. 병한테 내놔라 했대. 갑이 소유자잖아요 지금. 병 소유권 없잖아요.
내놔라 한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 붙었다고 대부분까지 갔단 말이에요. 1심이 아니고 대부분까지 갔단 말이에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 이제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내 거잖아 봐. 이렇게 된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병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 그 부동산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점유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돈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 정당한 권리자다.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뭐는 없다. 구분됩니까?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게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 소유권 없는데 뭐는 있다.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것도 할게요. 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자기 소유다.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없는데 왜 있다 해요? 자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소유권은 없잖아요. 요거는 있어도. 요거 구분해란 말입니다. 요거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미치겠다 이런다니까요.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오케이. 늘 시험 그걸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단어 구분해. 단어. 을과 병은 소유권은 없는데 무슨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정당하게 샀고 돈 다 주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게 점유할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등기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으니까 소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케이,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을이나 병이 옛날에 누구한테 돈 빌린 사람이 있다. 정한테 돈 빌린 적이 있다. 그럼 채권자가 돈 못 받아가지고 을이나 병에게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압류 못 들어와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뒤집어서 합니다. 뒤집어서. 갑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이게 시험 나온 거란 말이죠. 내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내 겁니다. 이 저기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이게 정답이었다. 안 가르쳐 준 것까지 다 하네 지금요. 갑 소유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옛날 채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갑 거니까 압류 딱 들어와 버리면 방법 없다 이 말입니다. 을과 병이 자기 거라고 주장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갑과 을은 저끼리 이야기지 정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정은 뭐만 믿고 들어와요? 등기부 보고 믿고 들어온 거지. 등기부상 소유자 누구예요? 갑. 팔고 돈 다 받고 난 뒤에 또다시 내놔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소유권 있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 합니다.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이해되나요? 병은 또 을한테 무슨 권리가 있나요? 마찬가지죠.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되시나요? 오케이.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병이 을한테 소유권도 없는데 왜 병한테 그냥 돈 다 주고 빚도 받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 거 아니라도 매매는 된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건이 아니라도 매매는 되지만 아마 앞에 바쁜데 그 한참 지금 서류 이전 등기하려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갑은 을은 갑에게서 이전 받아가지고 을은 병한테 이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돼요. 병이 왜 그래 샀을까 하는 병을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 그건 병 마음이거든. 근데 잘 아는 사람이면 이 상황 잘 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넘겨줄게 하면 돼요. 믿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사람 말을 믿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금방 했잖아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칙이 10년 소멸시효 걸려요. 몇 년 소멸시효? 10년. 10년 안에 달라고 안 하면 없어집니다. 매매 계약만 하고 10년 동안 달라고 안 하면 달라는 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매매만 한 사람이 아니죠. 뭐까지 했어요? 인도받았잖아요.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은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건 뭐 연속 해마다 시험 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가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법 효력이 생기는 건데 권리가 소멸합니다 라는 효력이에요. 그걸 글자가 줄여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일정한 시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 이게 소멸시효 제도인데요. 이것도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제도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지.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법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2000년 넘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 이거는 왜 소멸시 안 걸리냐? 채권은 10년 소멸시 걸린 게 법이 맞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소멸시 안 걸린다고 했는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인도받아 사용하는 사람은 반은 눈뜨가 있다는 거지. 잠자는 자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법시험에 나온 거예요. 변호사 시험에 주관식으로 이거 설명해봐라. 너가 아나 이거 이렇게 주관식으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시험 나온 거라고. 25점짜리. 그러면 요걸 반드시 설명해줘야 돼. 소멸시효는 요건데 요 사람은 잠자는 자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노? 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요거는 예외다 안 걸린다. 이렇게 된 거죠. 언제든지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어렵게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등기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을이 정협력 안 하면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 뒤에 잡고 있는 거죠.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앞 사람이 안 하면 뒤에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병이 갑 보고 네 을한테 빨리 넘겨주라 이렇게. 을 대신에 을이 갑한테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이 하세월에 기다리니까 을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나서가지고 갑 보고 너 을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을에게 넘겨오면 어떻게 해요? 을은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넘겨주라. 이해됩니까? 이걸 채권자 대위라 그래요. 채권자 대위. 병은 을한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 채무자 대신해서 갑한테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넘겨라. 이거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채무자에게 빨리 넘겨주라 이렇게. 예.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을이 해야 할 일을 채권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을 재산을 확보하는 거죠. 을 재산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인도받아 사용하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것도 소멸시효 안 걸려요.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오케이. 맨날 그거 시험 낸다. 돈 다 받고 팔고까지 했는데도 갑이 소유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등기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사례 나오면 인도받았는지 등기했는지 딱 짚고 넘어가야 돼. 눈 딱 뜨고 쳐다봐야 돼. 문장을. 아시겠어요? 그 두 개까지 시험 낸단 말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 소멸했냐 안 했냐 요건 얘기도 하고 인도받았으니까 소멸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 늘 그거 시험 낸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지금? 갑에게 있다. 오케이.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한 번 내세요. 이게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압류 들어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내 거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등기 안 했으니까. 술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워야 된다고.
부동산은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등기까지 해야 되고요. 동사는요, 인도. 예. 이게 골격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거래하고 난 뒤에 등기했는가, 거래하고 난 뒤에 인도받았는가, 이걸 꼭. 거래했는데 뭐는 안 했어요? 등기 안 한 사건이잖아. 그런데 뭐는 하고 있다?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이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도 안 나와요. 변호사 시험 하면 안 나왔던 거예요. 중개사하고요. 변호사하고 막 먹어도 됩니다. 이제 주거 배운 거는 우리 배운 건 똑같은데 뭐야. 자신감 갖고 공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긍심 갖고 봐도 돼요. 그게 요 도표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옆에 별표해 두시고 한번 읽으세요. 요 도표 166페이지. 예. 복습할 때 요거 한 번이라도 읽어도 이거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167페이지 요 도표가 또 있습니다. 도표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요것도 별표하십시오. 이 별표 옆에다가 등기의 공신력 다음에 요 글자 꼭 적어야 돼요. 인정, 부정. 부정 요걸 위에다가 제목 딱 적으세요.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다가 등기의 공신력 부정. 부정이 중요해요. 부정.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갑 소유 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리 서류 위조해서 등기하고 병은 그거 모르고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인데요. 이겁니다. 보세요. 갑 소유 토지인데 어리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버렸어요. 그리고 병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선의, 안다 하면 악이. 모르고 산 사람이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누구 땅입니까? 갑토지입니다. 갑토지인데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리 매매로 이전 받았습니까? 매매 없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만 했습니까? 예,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예, 매매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한테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물론 이 사람은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리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어리 소유자 아닌 걸 모르죠. 그러니까 선이란 말이에요. 어리 소유자가 아닌 걸 모른다. 어리 소유자라고서 알고서 했죠. 대답이 없어요. 어리 소유자로 믿고 샀잖아요. 그럼 악이에요. 악이. 알고 샀다. 어리 소유자가 아닌 걸 모르고 사거든요. 그게 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모르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선이 악이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 말이 중요하다고. 앞말이 중요하다고요. 앞말이. 자, 이 등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재판해 보니까 서류 위조된 등기 맞더라.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판 적이 없다. 얘가 서류 위조가 넘겼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들 아니면 부인입니다. 옆집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주로 품고 있는 아들이라고. 아들 너무 많이 품으면 안 된다. 특히 아플 때요.
품고 있는 아들이 둥지를 떠나려고 그래요. 이 소송에서 밝혀지면 이건 무슨 등기라는가 하면 원인 무효의 등기라 이렇게 말해요. 소유권 없는 등기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는, 이 등기는 소유권 있는 등기입니까? 소유권 없는 등기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없는 등기잖아요.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 없을 무자, 권리자 아니다. 이해되나요? 그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 이거 믿고 샀잖아요. 자, 요게 핵심이, 잘 보세요.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 병을 우리나라는 보호할까요? 보호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요 방법이고요. 독일은 무조건 보호합니다. 요거를 등기 믿고 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등기의 공신력 부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위조된 등기 믿고 샀을 때 보호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병이 보호 안 되니까 누가 보호되는 겁니까? 갑이 보호되죠. 반대로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된단 말이에요. 선인데도 보호 안 됩니까? 선악불문하고 안 됩니다. 자, 오늘 위조 등기 믿고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도 보호가 안 된다. 자, 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샀는데 하고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 요대로 하셔야 돼요. 요대로. 등기하면 취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기지 말라고 내 말 제발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논리를. 이게 허다합니까? 가끔 하나 나옵니까? 가끔 하나 나와요. 가끔. 천만에 하나다 이게. 100에 만에 하나란 말이죠.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묻지 않습니다. 10원도 묻지 않아요. 이걸 하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면 재판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법원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송부터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판사처럼 자꾸 결론 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요리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아쉬움 때문에 자꾸 엉뚱한 답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마무리 지어야지 이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답을, 그게 1분에 답을 턱턱 갖다 던져놔요. 출제위원은 이 사람들이 이 생각할 거야 하면서 1분에 턱 답을 던져 미끼를 덜썩 문단 말입니다. 고루네요. 고루. 숫자가 고루 내니까 또 그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민법이니까 작물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자, 아픈 갑 대신에 서류 위조해 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나쁜 놈은 맞아요. 근데 민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걸 또 팔아버렸다. 돈 받고 팔고 등기까지 했다. 병이 취득하느냐? 병은 위조된 등기인 줄 모르고 샀다. 이해되나요? 이런 상태다. 대부분이 모른다 하지 안다 하는 놈 누가 있겠습니까? 모른다 하지.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그 상태인데 소송 붙으니까 누가 이겼는가 하면 갑이 이긴 거예요. 갑 소유 판 적이 없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갑 소유인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 병 등기 순차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그리고 갑은 병에게 내 이름으로 되돌리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해 달라. 내 거니까 돌려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은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을한테 물어야지. 갑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요. 병은 갑하고 거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을한테 내놔라 해야 돼요. 왜 네 거 아닌 거 내한테 넘겼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 같은데 이건 늘 시험에 낸단 말입니다. 이게 요 사건하고 요 사건요. 자 보세요. 서류 위조된 등기는 무슨 등기? 원인 거래했습니까? 거래 안 했습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꼭 찾아야 돼요. 거래는 했는데 서류 위조되었으면 유효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류 위조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래란 말이 없으면 이등기예요. 원인무효 등기. 거래했는데 서류 일부가 위조되었다 이러면 그거는 유효 등기예요. 자 이것을 권리가 없는 사람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 이 용어를 익혀야 돼. 이거는 시험에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딱 이 생각하면 돼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선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국은 등기 공신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합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갑은 을 등기, 병 등기 다 말소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아니면 그냥 갑한테, 병한테, 갑이 병에게 바로 내한테 넘기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은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갑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등기부만 공인중개사는 중간에 등기만 확인하면 돼요. 천에 만에 하나라고.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확인하면 돼요. 책임 없어요. 수사 권한 없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요 거래할 때 등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건 중개사도 없는 거죠.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가끔 일어나요. 가끔. 아주 가끔 일어나요. 왜 닭 중에서도 털이 하얀 닭이 나온다면서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한 번씩 사건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재판 붙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등기부 확인하고 거래하면 돼요. 근데 독일은 무조건 인정한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독일은 매매 계약서 있잖아요. 공증 받아가지고 등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공증 받습니까? 둘이서 적어가지고 아무거나 내본단 말이에요. 가짜 등기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도 실거래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증 받도록 해버리면 가짜 등기 잘 안 일어납니다.
가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를 공정해주면 변호사 자격 박탈시켜 보거든요. 그러면 돈 몇만 원 받으면 그 자격 박탈 당할 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걔들이.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이건 또 나중에 또 여름이나 가을 되면 특강으로도 할 겁니다만은 지금 미리 공부해 두셔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뭐 했습니까? 등기의 공신력 부정, 요 사건 하나 했다. 그 다음 밑에 또 제목 보세요. 3번 뭐라고 해놨습니까? 등기의 추정력.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론들이 다 나오네요 지금. 진짜입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 판사고 뭐 강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내용이 이렇죠. 준 적 없는데 정려한 것처럼 등기해놨다 해놨잖아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서류 위조해가 등기 넘어간 거라 말이에요. 말을 약간 달리 해놨는 것 뿐인데요. 등기 추정력 뜻이 뭐냐면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셔야 돼요. 제목 옆에다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짜로 추정된다. 지금 이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을 소유자로 이전 등기되어 있으니까 을이 진정한 권리자겠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되고요. 을이 권리자 맞겠지 추정되고, 정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등기 원인이 정려로 적혀 있으니까 그 등기 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 다음 서류 제출해 가지고 등기됐을 거 아닙니까?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게 진짜겠지 라고 추정된단 말이에요. 가장 짧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등기 그거 맞겠지? 이게 뭐라고요? 등기의 추정력. 자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 공신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3자는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까 우리 여사님 그랬죠? 그럼 앞에 사람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고 삽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해됩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된다.
그래서 독일 명품 수입한 거예요. 독일 이론을 판례가 수입한 거라고요. 법 조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까지 시험 냈다고요. 전기 추정력은 판례 이론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쭉 모아져서 나온 이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도 됩니까? 믿고 싶은데 말이죠. 거기까지. 믿고 싶은데 말이죠. 답답합니다. 대법관들이 딴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란 말이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려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적혀 있으면 등기부 보니까 권리자 맞겠지, 정려가 맞겠지, 등기 제대로 된 거겠지 라고 다 추정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지 앞으로 등기만 해놓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나중에 1번은 누가 추정한 게 2번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 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병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서 볼 때 병을 하나 데리고 올게요. 병이 나와야 제대로인데. 이게 실제 정려가 아니란 걸 이 사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등기부 열람했다 안 했다? 열람하고 샀습니다. 열람했으면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이 없다. 이렇게 돼요. 지금 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소유자 아닌 걸 몰랐고 등기부도 확인했으니까 과실도 없다. 됩니까? 그러면 병이 이전 등기 받았으면 등기의 공신력으로 취득할까요? 등기의 추정력으로 취득할까요? 법관이 요것까지 재판한단 말이에요. 병은 선의만 하면 됩니까? 과실도 없어야 됩니까? 등기부 확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취득합니다. 병이 취득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취득합니까? 요것 때문에 취득하는 거예요. 공신력 때문에 취득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요. 첫날 너무 어려운 거 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다 추정내는 말이 나왔잖아요. 진실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뜻이에요. 언제까지 진실한 거냐? 들키기 전까지. 좀 우습게 말했는데요.
자, 언제까지 진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여기까지예요. 반대 증거 제출되기 전까지. 자,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갑니다. 대전역 도착하기 전까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추정은 반대 증거 제출되기 전까지. 재판 도중에 반대 증거가 탁 튀어나오면 재판 도중에라도 한 번 재판하든 두 번 재판하든 재판 중에 반대 증거만 탁 나와가지고 법관이 이거 아니네, 반대 증거 나왔네 이러면 추정력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 증거 누가 제출해야 될까요? 그렇죠.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반화시키면, 여기서는 갑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 할까요? 일반화시키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이다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인 것처럼 비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입증합니까? 갑이 입증합니까?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정려한 적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니까 정서가 있거든요. 등기할 때 그 서류를 내야 된다. 매매계약서 붙이듯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열람해 보니까 갑이 선 정서 맞다 아니다. 아닌 게 증명이 된다. 감정해 보면 알거든요. 서명날인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이제 저런 게 밝혀지면 옳게 아닌 게 밝혀지는 거죠.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했다 하더라도 갑은 을과 사이에서는 직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무과실이 병이 취득해버리면 병은 취득해버린다고요. 무슨 이유로 취득한다고? 그렇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공신력 때문에 취득한다, 추정력 때문에 취득한다. 그렇죠. 이거 무슨 변호사 그 연수원 같다. 이 정도 깊이 들어가면. 근데 궁금한 거 해결됐죠. 이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됩니다. 이까지. 그러면 이렇게 길이 있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공신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뭘로 되고 있어요? 추정력 때문에 되고 있다. 추정력 때문에 이 사람이 취득하려면 이 병은 무슨 요건 갖춰야 돼? 어떤 사람이라 돼? 선의무과실. 무과실은 특히 뭘 해야 돼? 그렇지, 등기부 확인해야 돼. 그걸 누가 해줘야? 공인중개사.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라고요. 등기부 열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달려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문제가 될 때 이야기고, 소유자가 팔면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해요. 진짜 소유자가 팔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시험에 안 내요.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팔고 넘기는 이런 건들은 물어볼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 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를 물어볼 겁니까?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 그거 물어봐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시험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애매한 사건, 특이한 사건 이런 걸 해결해야 되거든. 자, 부동산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6조.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있었어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기타 법률의 규정이 더 큰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8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등기가 하나 있습니다.